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1일 오후 4시입니다. 어제는 민주당으로서는 아마 악몽을 꾼 날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세 사람이 나서가지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총체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사과한 것은 주로 대장동 게이트에서 너무 오만한 입장을 취했다. 나는 깨끗하지만 하면서 그동안에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뭐 이런 어중간한 사과를 했습니다. 어쨌든 사과를 했는데 이재명이 정말 사과해야 될 부분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다가 역풍을 만나서 민주당도 우습게 되고 정부를 압박하기도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선동은 먹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과한 사람이 송영길 대표였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엉뚱하게도 윤석열 후보 돌잔치 사진에 일본 돈 N화가 보인다. 그래서 친일파다 하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덮어 씌우려다가 그게 일본 돈이 아니고 N화가 아니고 천환권, 화폐개혁 전의 천환권임이 밝혀져가지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건 반일 종족주의 선동이 먹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대통령 후보 수행실장이라는 한모 의원이 김혜경 씨와 김건희 씨를 비교를 하면서 김혜경 씨는 두 아이를 키운 사람이고 김건희 씨는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이다. 영부인의 국격에 누가 맞느냐 이런 글을 썼다가 출산 못하는 여자분께 대못을 박느냐고 항의가 쏟아지니까 또 사과를 했습니다. 이거는 출산한 여성과 출산을 못하는 여성을 또 갈라치게 하는 국민 분열 선동이 또 먹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민주당이 세 차례 사과한 이유가 다 선동이 먹히지 않고 이 야구 때 보면은 스윙을 했는데 맞추지 못해가지고 헛스윙을 한 거. 헛스윙을 하면은 그 타자가 좀 우습게 되지 않습니까? 몸이 핑그러 돌기도 하고 해서 말하자면은 이게 헛돌기 시작한 겁니다. 즉 선동이 먹히지 않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각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다라고 선언한 거죠. 이제 너희들 선동하는 거 다 지켜봤더니 다 거짓말 아니냐. 이제 뭘 해도 안 믿는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문재인 이재명이 말하자면 양치기 소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이제는 진짜 늑대가 나타나도 양치기 소년을 구하러 달려갈 마을 사람들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재명 정권은 기본적으로 선동을 주무기로 사용합니다. 그 선동을 교묘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탁현민이라는 사람을 행사 기획자로 내세워가지고 그동안에 국민들을 속여 먹더니 이게 다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그동안에 이들이 선동한 대목이 몇 개가 있죠. 첫째, 양극화 선동. 1대 99. 그런데 이게 왜 안 먹히더느냐. 바로 자기들이 양극화를 진짜로 심화시켰습니다. 양극화를 실천했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할 말 없죠. 또 평화선동이 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그런데 이것도 다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비핵화한다고 해놓고 4.27 판문점 선언 건사하게 하더니 그 뒤로 남북관계 단절되고 김정은은 핵무기 더 많이 만들고
문재인은 그 김정은으로부터 욕만 먹고 평화가 아니라 전쟁 위험은 더 높아졌습니다. 이것도 이제 안 먹힙니다. 복지 포퓰리즘 선동 안 먹히죠. 그게 이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국민들 60%, 20대는 한 70%가 반대하는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반일 선동 안 먹힙니다. 왜냐하면 반일한다고 하더니 문재인이 일본에 대해서 가장 비굴하게 굽신거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즉 정상회담 한번 해볼 거라고 아주 굴욕적으로 나왔는데 이 사실을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스스로 폭로한 적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상회담을 일본 측에 구걸해도 응해주지를 않더라. 참 나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반일 선동 안 먹힙니다. 그 다음에 보수 세력을 수구 기득권 세력, 꼴통이라고 몰아붙이던 거 이거 안 먹힙니다. 왜냐? 자기들이 일자리까지 세습하겠다는 이런 기득권, 부패 기득권 세력임을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조국 일가수사가 뭘 보여줍니까? 문재명 세력이 수구 기득권 부패 세력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 거죠. 이거 다 이제 안 먹히게 됐습니다. 이게 안 먹히면은 선거운동 어떻게 합니까? 양극화 선동도 안 먹히죠. 평화 선동도 안 먹히지. 복지 포퓰리즘 선동도 안 먹히지. 반일 선동 안 먹히죠. 기득권 선동도 안 먹히고. 그래서 지지율이 지금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슨 아주 기술적인데 우리가 뒤떨어졌든지 그런 식으로 백날 반성해봤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한 이 선동은 문재명 세력의 본질입니다. 문재명 세력의 DNA입니다. 이 선동을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선동을 안 하면은 문재명 세력이 아니죠. 문재명 세력과 선동은 같이 붙어 다닙니다. 선동이 날아가 버리면은 발톱,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는 거죠. 독이 빠진 살모사가 되는 거죠. 누가 두려워합니까? 선동이 안 먹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선동이 안 먹히면은, 유권자들에게 선동이 안 먹히면은 우리는 인류국가가 됩니다. 스위스가 복지 포퓰리즘을 거부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부러워했는데 국민들의 60% 70%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공짜를 거부한 걸 보면 우리가 이제는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같은 국민이 아니라 스위스 같은 국민이 될 수 있는 소양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이것은 문재명 세력이 1등 공로자입니다. 그들의 선동을 일단 믿었죠. 몇 번 속았죠. 그러면서 알게 된 겁니다. 2번, 3번, 4번째는 안 속는다.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 이 국민 평균 IQ가 세계에서 제일 높고 대학 진학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고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길다.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다. 한두 번은 속지만은 영원히 속지는 않는다. 결국 링컨이 한 명언이 적중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다. 일부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게 2021년 대한민국에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역사적 선거가 될 것입니다. 포퓰리즘, 선동을 장사 지내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가슴이 뜁니다. 감사합니다.